저는 먼저 2011년도 11월에 그 페이스북을 통한 그 뉴욕을 공략하자는 그런 바리스타 이벤트형 그 공개 채용에서를 통해서 입사를 하였고요. 저는 처음에 2006년도에 그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06년도에 아까 뉴욕을 뭐 하자고요? 그 뉴욕의 커피를 공략하자라는 뉴욕의 그런, 커피를 공략하자. 네, 그런 타이틀로 모집을 하였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 기계공학과로 공대죠. 입학을 하였고 그 당시에 바로 저는 그 학교는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성대. 네. 2006년도 입학을 하였고 컴공과로. 기계 시스템 공학입니다. 기계 시스템. 네. 그래서 바로 2006년도에 빵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요? 네. 졸업을 안 하고요. 입학과 동시에 일을 했습니다. 2006년도 네. 입학과 동시에? 네, 그래서 대학은 그 당시에 야간 대학이었고요. 주간에는 빵집에서 일을 했어요. 네, 일을 했고 그 당시에 빵집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빵집 봤을 때는 굉장히 환한 조명에 그리고 약간 되게 비싸 보이는 빵들. 그래서 웃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빵을 굉장히 먹고 싶어가지고 빵집에서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비쌌거든요. 빵이. 지금도 비싸. 그래서 점심으로 빵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일을 했었어요. 이거 뭐 에피소드인데, 근데 그때 그 카페에 전자동 머신을 쓰고 있었어요. 전자동 머신은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그냥 나와요. 카푸치노든 어떤 음료든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면은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그냥 손님한테 커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드릴 때 커피 잔이 미리 예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잔 주위도 굉장히 잘 닦고 잔도 항상 뜨거운 물을 한번 예열을 하고 손님한테 줄 때 정말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커피 잡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월간 커피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커피 잡지 본사가 저희 빵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업계 사람들이 많이 빵집에 왔었어요. 근데 물론 커피를 드셨겠죠. 근데 제가 힘들게 커피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주는 모습을 본 그분이 저한테 잡지를 주면서 바리스타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잡지를 훑어보니까 같은 페이지가 2장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그런 뭐 파본이었어요. 근데 한번 그냥 드린 거죠. 근데 저는 딱 그걸 봤을 때 이거다라고 싶었어요. 그 바리스타의 세계가 있구나. 물론 그 당시에 아무도 바리스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페이지를 봤을 때 2008년도인가에 그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KBC를 연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저한테 남은 시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그걸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카페에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200 얼마인가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한국의 그 커피 아카데미가 2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에서 이제 200만 원 정도의 그 접수비를 내고 1대1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1대1이었으니까 지금은 1대1은 상상도 못하죠. 워낙 많은 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트레이닝을 받고 저한테 이제 한 가지 스펙이 생겼어요. 뭐 커피 바리스타 트레이닝 수료증 한 개를 이제 업계에 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동네였는데 제가 그 수료증을 단 순간 이제 종로로 나왔어요. 네, 한 가지 스펙을 갖고 이 스펙이 있으니까 1억 센트 한 줄. 네, 수료증 하나 들고 이제 종로로 나온 겁니다. 종로? 네, 종로에 또 어느 한 카페가 있어요. 네, 그 카페에서 저는 정확히 5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았습니다. 카페벤에 입사하기 전에 종로는 무슨 카페예요? 그 상호명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래서 카페벤에 입사하기 전에 제가 일했던 곳은 단 한 곳이에요. 그 곳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았고 군대에서 2010년도에 제대하자마자 그날 아침에 바로 군복 벗고 바로 출근을 한 그런 그 정도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이제 생각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2년 이제 카페 종로 카페에서 일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학업에도 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 시스템하고는 전혀 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이쪽 R&D 팀에 있는 모든 거의 커피 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베이스가 다 공학 계열이에요. 그래요? 예, 굉장히 신기합니다. 커피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 머신 그리고 커피가 추출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려면은 되게 메커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추출 압력이라든지 추출 온도, 뭐 배관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뭐 전기의 그런 세기는 뭐 정확히 맞춰져 있는지, 그런 게 모든 게 그 관련 지식으로 그 베이스가 돼야지 이쪽에서도 한 단계 더 커피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이제 학업을 2년 정도 했을 때 제 모든 레포트는 다 커피에 관련된 레포트였어요. 뭐 커피 기계 구조라든지 뭐 어떻게 해서 90도의 커피의 그 추출 용액이 나오는지까지. 이제 학업보다는 일이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학업은 뒷전이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를 했을 때 전 자퇴를 했어요. 예,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몰래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그 당시 아마 2009년도인가에 커피 프린스가 한번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커피 관련 학과도 갑자기 생기고 관련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학원은 물론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커피 프린스가 2009년도에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자퇴를 2010년도 말 11년도 초에 자퇴를 하고 2011년도에 그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에 제가 25살 나이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입학 목적이 뭐냐면은 거기에 커피 머신이 있었습니다. 지방 무슨 대학? 한국관광대학교라는 그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관광대 무슨 과? 호텔 경영학과입니다. 네. 거기에 맨 처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4대가 설치가 된다는 소식을 접했었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으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룰 줄 아는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제 그 임무를 띠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뭐 그때 나이가 25? 네, 25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그 식음료에 관련된 자격은 모두 다 땄어요. 단 한 번도 쉬지도 않고. 그래서 와인 관련 자격증은 국내에 두 개 정도 그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발급하는 또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취득을 했고, 뭐 커피 관련 자격증 거의 다 그 취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격증은 시간이랑 노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오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고시원에서 자고 바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학교로 출근하고.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밤에 일을 했어요 또. 그래서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뭐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PC방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신라 호텔에서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그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1년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카페베네에서 그 미국에 진출을 하고 뉴욕에서 일할 그 커피 업계 사람을 모집한다는 그 공고를 듣고 바로 지원을 해서 이제 그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성장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예. 도전적이고 네. 자기가 그 물론 이제 그 계획 잡지 커피 잡지라고 하셨죠. 네. 커피 잡지 때문에 이렇게 바리스타를 알게 되고 처음엔 배가 고파서 빵을 주는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빵집에서 알바를 했지만은 거기서 커피 바리스타를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성장 배경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의 네네. 영향을 받는 게 가장 큰데요. 뭐 어떻게 보면 집안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나가세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집에 뭐 거의 있는 건 거의 보지 못했어요. 뭐 사는 게 바빠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요리도 직접 해먹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이제 계속 그 감자국집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는 쉬실 때도 됐는데 저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식들한테 절대 일은 쉬면 안 된다.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님은 다 믿어주셨어요. 그 일이 맞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어주셨고, 뭐 오늘도 이제 제 비자 인터뷰 볼 때도 이제 뭐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을 주셨고, 일단
저희 형 또한 한 가지 분야에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컴퓨터가 없을 때부터 컴퓨터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그런 배경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현지 씨는 네네. 네, 어떤 가족 배경이나 이런 가족 관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국으로 홀로 유학을 떠나신 분인데 여자로서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희 가족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제 자꾸 도전해보고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느 그냥 뭐 학생들처럼 뭐 학원, 무슨 뭐 입시학원이 됐든 뭐 교습학원이 됐든 이런 거를 다니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태권도 여자지만 태권도도 배우고 뭐 수영, 바둑 등등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접해보면서 그렇게 좀 자유스럽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시도해보고 하는 걸 좋아하셨고 그래서 중국도 뭐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알았다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중국어 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중국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배경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전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한 그런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커피예요? 왜 커피 카페베네? 중국 아까 국제 경제 국제 무역을 공부하셨는데. 저는 우선 커피보다는 카페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끌렸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었을 때는 제가 유학을 했을 그 대학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카페 수가 적었고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카페 정도는 뭐 스타벅스 정도였는데 그런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런 카페 문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은 그런 스타벅스나 뭐 다른 점은 이렇게 약간 문화 공간의 느낌을 조금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카페에 많이 가서 뭐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공간이 좋았는데 이제 카페벤에 한국에 뭐 중간에 방학 때 왔을 때라든지 이렇게 종종 이제 카페벤에 근처에 있는데 가보면은 뭐 그런 어떤 문화 공간의 느낌이 좋았어요. 이렇게 북카페처럼 이렇게 책들도 이렇게 돼 있고 뭔가 같이 공부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에 많이 끌려서 그런 카페 문화에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네. 종훈 씨는 대학 생활이 거의 뭐 전투적이었네요. 네, 거의 뭐 하루도 쉬질 않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좀 이렇게 좀 도전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와인도 그랬고 커피도 그랬듯이 동아리를 막 만들었어요. 우리 커피 자격증 따보자. 같이 해보자. 와인도 야 우리 소믈리에 같이 한번 해보자. 커피도 한 잔 내릴 때 그게 다 돈이에요. 근데 그런 원재료들을 저 혼자 담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같이 스터디를 같이 하고 학교에서는 제가 직접 뭐 바리스타 1기, 바리스타 2기 이런 식으로 그런 기수도 막 만들고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1기에서 그 커피 트레이너를 한 그런 학생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 값비싼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게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믿었기 때문에 열정과 노력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 같아요. 학생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학교는 그 학생한테 많은 그 투자와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한 2대 들어온다고 해서 입학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4대를 설치한다는 거는. 4대가 설치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자격증이 몇 개나 돼요? 지금은 거의 이력서 한 페이지면은 한 페이지에 꽉 채워도
모자랄 정도. 그래서 보통은 주소나 뭐 연락처, 그 다음에 뭐 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다 날리고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자격이랑 수료 그리고 대외 활동이라고 하죠. 참여. 그리고 대회에서 꼭 수상을 안 해도 그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그 경력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관심이 있는 이제 인사 담당자님들은 그 목록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만 딱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 거죠. 7년 전부터 나는 이쪽 업계에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라는 걸 이력서에 담아내야 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제 이력서가 무슨 이력서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다고 이력서 대회? 찾아보면 이력서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수상했다고 저 들었는데 예. 좀 약간 지금 이력서의 여기에- 틀을 깬 그런 여기에 거거든요. 있는 게 다 아니죠. 잠시만요. 여기 보내주신 게 다예요? 더 있어요? 그러면? 예, 이거는 이제 종이로 이제 서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이고요. 네. 이제 뭐 참가했다거나 뭐 여기서 시연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더 많은 예. 거네요. 그래서 자격증에만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어디에 참가했다, 어디에 뭐 일을 도와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뭐 토익, 뭐 이런 점수화되는 그런 자격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업무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그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뭐 빨리 보내달라는 거나 그런 실무적인 그런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입사를 했으면은 그 다음날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해서 3개월 동안 그 업무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도 바로 내가 그 업무를 주도해서 끌고 나갈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직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종훈 씨처럼 대학에서 이렇게 한 친구는 별로 없잖아요. 아주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후배들도 좀 그러한 케이스가 많아요. 종훈 씨 같은.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중에 2명 정도 이제 장래 희망을 제가 바꿨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되잖아요. 저도 그렇죠. 누군가의 롤모델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롤모델이 된 거예요. 누가 롤모델? 한 명은 이제 대학교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한 친구였고 그 친구는 현재 학교를 그만둔다는 얘기 좀 그런데 학업을 잠시 멈추고 그 커피 업계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미국에서 제가 직접 가르쳤던 카페벤의 그 바리스타인데 일을 해보니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커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커피 관련 그런 아카데미나 그런 게 많이 발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만큼 커피를 깊게 배울 수 있는 곳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커피는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네, 더 많이 먼저 선진이 돼 있죠. 기술적으로는 저는 한국 커피가 미국 커피만큼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카페베네는 아니지만 이번에 전 세계 로스팅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커피 좀 잘 볶는다는 사람들은 다 출전하는 대회예요. 근데 저희 한국인이 이 언제 대회 열렸어요? 아마 1년 전인가 열렸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열린 대회예요. 저희 한국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와, 네, 그래요? 우승을 했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 바리스타라고 WBC라고 있습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인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KBC 코리안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1등을 하면은 단 한 명만 국가를 대표해서 전 세계 바리스타 대회로 출전을 해요. 각 국가별로 다 바리스타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바리스타가 뭐 순위권 안에 들거나 뭐 5등을 하거나 그리고 커피를 전문적으로 맛보는 컵 테이스팅 챔피언에서 뭐 우승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출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런 그 커피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대회를 추천하고 했지만 카페벤에 입사해서 대회에서 봤던 사람을 회사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카페벤에서 우승을 했어요? 예. 이번 KBC에서도 저희 카페벤의 소속 커피 연구원이 그 한국에서 2등을 하는 그런 쾌거를 열었고
저희의 이제 수장이신 그 커피 사업본부의 그 이제 본부장님이 그 예전에 저희 그 미국에서 열린 그 커핑, 그러니까 커피 맛을 와서 맞추는 그런 대회에서 우승에 가까운 그런 그 이력을 갖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업계 종사자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루트든.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어느 분을 만나든 다 분명히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거든요. 스쳐 지나가든 뭐 같이 일을 했든 이제 좋은 이미지로. 근데 이제 그 잡지 네. 이야기 때 빵가게에서 알바할 때 잡지를 받으셨는데 바리스타 그걸 왜 그때 저게 내 길이다라고 네. 어떤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네. 잡지에서 많은 그러한 것들 네, 봐도 맞아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데 처음에 바리스타를 접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멋있어서 아니면 카페에서 그 좋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혹해서 일을 하지만 처음에는 커피를 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피 외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뭐 정수기에 있는 물을 갈아야 된다든지 손님이 먹고 간 그 테이블을 치운다든지 커피 외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리스타에 처음 들어왔던 친구들이 그런 걸 느끼고 많이 그만둬요. 근데 그런 힘든 점들을 그 견뎌내다 보면은 커피 한 잔이 손님한테 나오기까지의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더운 나라에서 농부들이 농작물을 열심히 가꿔서 하나하나 손으로 따서 햇빛에 말리고 선별을 한 다음에 잘 보관을 해서 커피를 볶는 로스터에서 굉장히 잘 볶은 다음에 그 커피를 원하는 고객한테 바리스타가 한 잔을 내려주기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결과만 놓고 커피 업계에 들어와 온다면은 아마 많이 실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못 느낀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 또 커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그 끈끈한 우정이 있어요. 끈끈한 정이 있어요. 뭐 그런 정을 또 느낄 수도 있고 처음에 멋있어서나 아니면은 뭐 매력이 있어서 접근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커피는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 수단이거든요. 직업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로 저는 뭐 제가 원하는 뭐 일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월급을 벌어야 되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단순히 표면적인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 수단으로 직업적으로서 커피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훈 씨에게 있어서 커피는 뭐예요? 나에게 커피는 네모다. 저희 커피는 생존이다. 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제 외부 이제 치장적인 이미지보다는 정말 잘해서 그 값을 지불할 만한 커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이제 그걸 사 드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고 손님이 또 제 값을 지불해서 커피를 사 먹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한국에 있는 커피 시장이 그렇게 잘 가꿔진다면은 저희 나라는 뭐 세계 어느 국가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커피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씨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 현지 씨에게 있어서 커피는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커피는 액세서리다. 액세서리? 네. 왜요? 일단 저는 커피 자체에 대한 큰 그런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카페베네 입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커피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 이런 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액세서리도 이제 착용하지 않으면 허전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그런 한국 카페베네만의 그런 커피를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데 액세서리도 착용하면 그렇게 뭐 자랑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액세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훈 씨는 이 입사 후에도 기억에 남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일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하루 사건이 안 터진 날이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가 바로 미국 이제 저희 사무실이
그 뉴욕하면 브로드 미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2011년도 11월부터 그 한 달 전까지 계속 있었어요. 네? 예, 한 달 전까지. 올해? 네. 아, 그래요? 아마 1년 좀 넘게 계속 있었을 거예요. 와, 그러면 3월까지 있었네요. 예.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출국을 해야 돼. 지금 문자가 왔는데 아, 그래요? 10일 날 출국하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2년 동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해외 사업 본부 네. 그냥 미국 지사에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그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브로드웨이에 있다는 거는 뭐랄까 되게 설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쪽 뉴욕 사람들은 그 걸음걸이 속도부터 틀려요. 정장 딱 입고 정말 왼손에는 뉴욕 타임즈 들고 오른손에는 커피 들고 스타벅스 커피 들고 굉장히 빨리 걸어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서울에서 뭐 청담동이나 강남역 그런 거리 있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출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설렜는데 그 어느 날 이제 회장님께서 뉴욕 사무실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어느 기업보다도 저희 회장님이 직원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고 있으면 회장님 걸어오셔가지고 뭐 요즘 어떠냐, 뭐 부모님은 뭐 잘 지내시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걸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TV나 책으로 보던 회장님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회장님께서 딱 처음에 저한테 하셨던 말이 배고프지 않냐 지금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우물쭈물 이제 이렇게 얼어인 상태였는데 저보고 군밤 사오라고 군밤 좀 사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네 하고 돈 받고 바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웬 군밤? 그래서 이게 신입사원 테스트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뉴욕 한복판에서 군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일단 나가자 특명이니까 이 일을 잘 처리해야지 그 다음 일이 더 주어지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바로 동양인들 보이는 사람마다 다 군밤 어디 있어요? 군밤 어디 있어요?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군밤 어디 있어요? 나가자마자 뛰어다니면서. 근데 다행히 한국인을 만났어요. 거기서 저희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밤 어디서 팔아니까? 그분이 군밤? 이러는 거서 네. 그 순간 군밤이 영어 단어로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저랑. 그래서 저기 어디서 파는 것 같은데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군밤을 팔더라고요. 뉴욕 한복판에서. 이런 포장마차 같은 그런 상인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군밤 한 봉지를 겨우 구했어요. 군밤 한 봉지를 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사무실로 올라왔죠. 근데 회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원들이랑 다 나눠 먹었어요. 군밤 다 나눠 먹고 이제 회장님 거는 4-5개 남겨드렸는데 회장님이 왜 허락도 없이 다 먹냐. 그래서 저는 팀원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뭐 저는 그 일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군밤 봉투를 아직 갖고 있거든요. 1년 전에 제가 했던 군밤 봉투.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은 지금 이 군밤 봉투 심부름을 했지만 추후에 이거의 몇 배가 되는 일을 받으면은 반드시 다 결과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지금은 제가 군밤 봉투를 사온 게 아니라 카페벤에 미국 카페벤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에 대한 선택권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비가 어디 놓아야 되는지 그 바 레이아웃에 대한 선택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국에 그 가맹점이 5개고 직영점이 1개예요. 뉴욕 1호점이 직영점이고 그 외에 나머지 5개의 가맹점이 있고 현재 2번째 직영점이 공사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앞으로 오픈하게 되는 뉴욕 2호점 직영점 포함해서 바 설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부터 장비 세팅, 에스프레소 머신이 어떤 걸로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그 설계자랑 같이 미팅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군밤 심부름 하던 그 친구가 지금은 그 뉴욕에서 카페베네가 설계되는 그 시작부터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회장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에서 뉴욕 2호점을 이제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예, 지금 공사 중이고 아마 올해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욕 2호점 직영점은 그 브로드웨이 선상에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에 그 FIT라는 패션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 앞에 또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3호점 2호점이요.
뉴욕 2호 직영점. 브로드웨이 쪽에. 예, 직영점으로는 2호점이고 그 매장 개수로는 7번째. 예, 7번째 매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럼 잘하시겠네.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인데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토익 점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업무가 이메일로 이루어져요. 이메일을 모르면은 서점에 가서 이메일 그 비즈니스 이메일이 있어요. 거기 한 라인에 있는 책을 다 사는 거예요. 다 사서 내가 원하는 문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계형 공부. 네. 그런 식으로 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단어, 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문장, 그거를 제 걸로 습득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단어책 계속 봐서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직무에 관련된 그 영어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특히 다른 지역보다 뉴욕에서 영어 못하면은 약간 좀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성격도 다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칼 같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한 가지 특수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우대를 해줘요. 아,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구나. 잘 경청을 하려고 하고, 잘 보려고 하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뉴욕에 투입됐을 때 7명이 외국인이었고 저 혼자 한국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거의 yes or no밖에 할 줄 몰랐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그 사무실이 이제 15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내려가면서 1층까지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7명 있는데 나 한국인이다. 잘해보자 라고 하고, 저는 그분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그분들이 바리스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커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을 때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2-3달 정도 촬영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카페베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거를 다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그 가르치는 모습들을 따로 이제 편집을 해서 그 미국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니까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하면은, 뉴욕에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광객이거나 굉장히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큰 부담감을 안 가져도 되고, 그리고 정말 영어가 필요한 직무, 뭐 계약 체결이라든지 법적 분쟁이 있는 그런 분들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직무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핵심 역량이라고 하죠. 핵심 역량. 어느 한 가지 잘하면은 남들이 못할 정도로 잘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업무에 대해서 소홀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부분이 약하면은 왜 이 부분을 준비 안 했어요? 라고 하면은 난 이 부분 준비 안 할 때 이 부분을 2-3배 더 키웠다 라고 저는 이제 전략 그렇게 밀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피 그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영어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요리사들이 요리를 잘 만들면 되지 이쪽 분야의 사람들은 잘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차후의 업무는 직접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카페베네에서 일할 분은 어떤 직무들이 있어요? 카페베네 직무들 뭐 엄청나게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일단은 메뉴별로 다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음료면 지금 이 음료면 음료를 만드는 부서, 커피면 커피를 만드는 부서, 그 각 해외를 담당하는 부서, 그 해외에서도 그 지역을 담당하는 또 연구 부서. 저는 뭐 미국 쪽 커피, 그리고 중국 쪽 뭐 연구 개발, 그런 쪽으로 다 직무가 나뉘어져 있어요. 어느 한 부서가 다 총괄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마케팅이면 홍보팀도 있고, 마케팅 팀도 있고, 또 가맹 예, 그렇습니다. 재무 회계 뭐 그런 거는 일반 건데. 또 특이한 부서 있으면 해외 청년 봉사단. 네. 네. 기업 문화팀. 그래서 그 안에 뭐 청년 봉사단 음악 방송 팀. 이게 독특한 부서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죠. 직접 사회 환원. 저 해외에 타 국가에 이제 직접 봉사도 나가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제 불우한 이웃도 많이 돕고, 그리고 뭐 재해나 이런 거 입으면은 직접 전 직원이 유니폼 갈아입고 다 뛰어나가서 도와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이 카페 베네를 한번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자랑이요? 일단 뭐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는 뭔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근무한 경험은 거의 뭐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거의 뭐 한국에서 뭐 한 달 있었고 중국에서 있었던, 저는 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의 카페 베네를 준다면은 뭔가 되게 신입사원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저런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부서 간에서 굉장히 많은 미팅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맡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러한 소통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자지만은 여성들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씨가 네. 카페 베네를 자랑한다면 저희 카페베네는 도전을 많이 하죠. 도전.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나서서 막 해요. 뭐 뉴욕도 그랬고, 지금 이제 뭐 글로벌 프랜차이즈도 그랬고, 그 공략을 할 때 안전하고 실패성이 안 보이는 그런 쪽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심장부부터 뚫어요. 네, 뉴욕에서도 가장 열기 힘들고 오픈하기 까다롭다는 뉴욕 그 타임스퀘어 그 중심부에 있거든요.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들이 타겟으로 하는 그 경쟁 브랜드 바로 옆에 더 크게 열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정말 그 극한의 힘든 상황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2호점, 3호점, 4호점부터는 술술 그냥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으니까 한국에서 저희 미주 사업 설명회를 했었어요. 일주일 전인가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제 결과물들을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PT를 해드렸어요. 저희 사업부랑 저희 카페베네 기획팀이랑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투자자분들이 오셨고, 끝까지 사업 설명회 끝날 때까지 남아서 상담 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에서 그 카페를 열고자 하는 그런 매장 대표님들께서도 해외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직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겁나고 이제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 카페베네 직원이 다 같이 뭉치면은 계속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종훈 씨하고 혹시 살면서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나 뭐 이런 글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그 좌우명 같은 거. 제 좌우명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제 한마디보다는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이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서, 한국에만 있었으면은 좀 더 뭐 느껴보지 못했던 거나 이런 거를 중국 가서 뭐 직접 부딪히면서, 또 특히나 뭐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지내보면서, 거기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저도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북경대는 뭐 유학생들 따로 그런 시험이 있지만은 결코 단기간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뭐 입학한 친구들을 봐도 보통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뭐 10년 넘게 전국에 있었던 친구들이 많고 최하 뭐 6, 7년 정도 있으면 저는 1년 좀 넘게 그런 단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래도 내가 뭐 중국에 유학을 갔던 그런 도전 정신으로 여기도 해보자, 그래 가보자 이런 거에 있었고 뭐 그게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도 이제 뭐 한국이나 이런 관련 동아리,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원에 강사로 있었던 경우에도 뭐 약간 그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이제 대부분 중국 교사들이어서 이제 뭔가 이어질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 이제 뭐 한국을 알리는 그런 문화나 그런 한국어 기본적인 거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직접 강의를 따로 그냥 뭐 특강처럼 그냥 교사들에게 뭐 했던 것도 있고 뭐 운동 동아리도 이렇게 조직해서 해본 거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쌓고 내가 해보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줬던 그런 계기가 뭐 중국 유학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늘 도전해보고 한번 머릿속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뭐 실행력이나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유학이 있으면서 좋은 시간. 저는 이제 프로가 되고 싶은 노력하는 아마추어. 네,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누군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전 제가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그 프로가 되고 싶은 노력하는 아마추어적인 자세로 그 모든 업무에 임한다면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죠. 그래서 그런 업무에 임한다면은 언젠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또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프로다라고 말해줄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모든 그 사람들은 이게 항상 겸손함을 갖고 있어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저 훨씬 더 좋은 직위에 있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자질을 배우려는 자세로 다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인드는 한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계속 살면서 조금씩 그 사람 그 성품으로 그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한다면은 언젠가 사람들이 프로라고 불러줄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고 싶은 노력하는 아마추어적인 자세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카페 베네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세요? 비슷한 질문이 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장 되고 싶은 목표는 이제 카페베네에서 직접 로스팅을 해서 고객들에게 내 손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제공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직도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그 최고 정점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씩 업무를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간 그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운이 좋다고 하는데 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 오지 않아요. 네,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게 운이라는 걸 알고 잡거든요. 그게 바로 기회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가 CEO라면 이것만 꼭 해보겠다는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가서 근무를 더 이어나가야 되고 중국에서 지내던 시간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그런 커피 문화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이라기보다 새로운 이런 한국 어찌 보면 한국 카페맨만의 그런 커피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뭐 마케팅 업무를 조금 경험을 해봤지만 아직 이제 영업일지 마케팅일지를 정해지지 않았고 차후에 결정이 되는데 그런 제 언어 중국어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두 개 다 그런 분야이고 그 마케팅적인 면이라면은 뭐 이제 카페벤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업 쪽이라면은 내 자신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고객이 신뢰를 갖고 이제 예를 들어 뭐 가맹점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이제 이런 카페베네 이런 문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신뢰를 갖고 왜 카페베네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카페베네를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확장시키고 이렇게 좀 정착시키는 그런 쪽에서 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앞으로 잡을 갖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아마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겠는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예, 조언 이제 저도 어디서 기사나 그 글에서 읽었는데요. 기업에서는 인재가 없다고 하고 뽑고 싶은 인재가 없다고 하고 취업생들은 가고 싶은 회사가 없다고들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어느 회사를 갈지 모르겠어, 어느 부서가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막연하게 취업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되는 이유는 남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스펙을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토익을 공부하고 똑같이 토플을 공부하고 거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막상 취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모두 다 똑같은 그 스펙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준비할 때 먼저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그 스펙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시작을 빨리 하는 거죠. 거의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관련된 자격증을 남들보다 먼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랑 똑같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건데 뒤에서 내성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야보다는 회사에서도 바이킹형 인재? 그런 사람을 원하거든요. 뒤에서 선배 사원 뒤에서 하라는 거 할게요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재가 아니라 저는 이거 시키면 전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원하는 기업이랑 원하는 직무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냥 요즘 이제 많이 취업이 힘들고 이러니까 여기저기 다 이제 지원 서류 넣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제일 하고자 하는 걸 이런 뚜렷한 거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정했을 때 그 기업이 이제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내 비전이 일치하는가를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춘 이제 그거에 이제 합당하고 그게 맞는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우리 많이들 이제 지원서를 쓰거나 이럴 때도 내가 입사 후 호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기업 이렇게 나가고 이런 자기가 이제 봤어요. 혹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나도 이러한 비전이었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명확히 밝혀준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입장에서 나 좀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이 회사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일을 직무 기업을 긍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